지금 우리 주변에 대체 이 플라스틱 제품이 얼마나 많은 야,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끊어? 플라스틱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프로 살펴볼까요? 단위가 톤이에요? 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 톤에서 2019년 4억 6천만 톤으로 70년 동안 무려 3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 근데 플라스틱이 진짜 가볍잖아요. 근데 저 가벼운 걸로 4억 톤 이상을 생산하려면 4억 톤? 와. 플라스틱 쓰레기는 땅 위에 그대로 쌓여서 거대한 산을 형성했어요. 18층 높이요. 인도에 있는 18층 높이의 쓰레기 이게 뭐야? 산은 그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휴. 와. 자연 발화? और ये ज्यादा डर लगता है सबसे ज्यादा महसूस करते हैं हम इस चीज के लिए कि इसकी कितनी गंदी स्मेल है क्या बीमारी हमें अंदरूनी पैदा करती है फील होता है अंदर से जब सांस लेते हैं तो छाती में चेस्ट में दर्द होता है और हमें कैसे नहीं है 이건 인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는 옷 쓰레기가 강을 이루고 있고 아, 아프리카가 저렇게 됐어. 와, 수들이 저 옷을 막 먹고 있어. 그러니까 어떡해. 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플라스틱? 어떡해. 어떡해. 세상에. 미쳤어. 저걸 왜 먹은 거야? 아휴. 아이고, 어떡하니. 말도 안 많이도 돼. 먹었다, 저걸. 아, 어떡해. 이걸- 와. 너무 끔찍해. 아, 그냥. 답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매년 4억 톤 가량씩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지구가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냥 뭐 해결 안 되고 계속 방치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플라스틱이 오랫동안 썩지 않기 때문인데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분해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2020년 스페인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찍은 사진인데요. 뭐가 눈에 띄시나요? 75년. 나보다 형이네. 올림픽. 올림픽? 네, 바로 1976년 당시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산되었던 요구르트 제품인데요. 무려 44년이 지났음에도 썩지 않고 멀쩡한 채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전혀 썩지 않고 글씨가 너무 선명해요. 네, 그렇죠. 플라스틱의 장점인 줄 알았던 높은 내구성, 강인함은 쓰레기가 되었을 때 절대 썩지 않는다는 치명적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에서 플라스틱 특성에 대해 설명한 말이 있는데요. 박진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하는데 5초, 쓰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 야. 들어보니 아, 어떠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배달 용기들 뭐 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그럼 썩지 않는 이 플라스틱을 태워버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없는 게 플라스틱은 태울 때 유해가스가 그러니까 배출됩니다. 막 연기가 나오네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는 다이옥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발암 물질. 네, 다이옥신. 네,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요. 다이네. 다행. 청산가리보다 무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소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땅 위에 방치되고 있는 거죠.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각국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선진국의 경우 이 쓰레기를 개발도상국에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쓰레기 식민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선진국 쓰레기들은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후진국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 이런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에 필요하다며 세계 최대의 쓰레기 수입국 역할을 하던 중국이 2018년부터 더 이상 외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맞아, 거예요. 맞아. 그 여파로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쓰레기 양이 4배 이상 늘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유해 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의 폐기물 항목에 2020년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새롭게 추가될 정도로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은 국제 사회의 심각한 이슈입니다. 박진희 씨, 개발도상국은 왜 선진국의 쓰레기를 이렇게 받게 된 거죠? 제가 이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쓰레기를 받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상당수가 이게 진짜 재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이렇게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는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훼손시키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는 1분마다 트럭 2대 분량이, 2050년에는 1분마다 트럭 4대 분량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질 거라고 하는데 심지어 2050년이 되면 바다의 해양 생물과 플라스틱 쓰레기 비율이 1대1이 될 거라고 합니다. 와. 인도 양의 섬나라 몰디브엔 관광객이 버리고 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아름다운 해안은 쓰레기로 오염됩니다. 아니, 여기로 일부러 보내는 건가? 해류를 따라서 그냥 이제 모이는 거야, 그냥? 와, 어떡해. 발리 못 가겠다. 와, 진짜. 이게 저거 진짜 어떻게 와, 해야 되지? 끝이 안 가요.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되냐, 이거. 아, 쓰레기 슬라피쉬. 와, 몰디브. 이게 뭐야? 진짜. Fish is totally garbage, 100%. 24 hours they're burning smokes is there.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되냐, 이거 진짜. 그런데 이렇게 쏟아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존재들이 있어요. 과연 누굴까요? 목숨이 뭐, 있대로. 뭐 바닷가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그치, 있죠. 해양 생물들. 네, 특히 그렇습니다. 고래. 바로 바다가 삶의 터전인 해양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유, 진짜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인간들이 문제야.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들을 그렇게 다치게 합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북이의 몸을 옥죄고 아유, 바다새들의 부리를 묶어서 굶어 죽게 만들고요. 빼주고 싶어. 저거 왜 낀 거지, 저게? 거북이, 아유. 아, 나 저거 못 보겠어. 아우, 진짜. 못 봐. 몇 년 전 빨대가 코에 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플라스틱 멸종위기죠.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아, 뭐가 들어있었어? 얼마나 아팠을까. 숟가락? 이번에는 플라스틱 포크가 아, 코에 낀 거북이가 나오면서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거 잘라내는 영상. 목줄. 목줄? 목에 뭐가 아, 어떡해. 쇠사슬. 아유. 플라스틱 끈은 아프겠다. 점점 아유, 깊게 뭐야, 살갗을 파고들면서 수산업을 이들을 하면서 저런 고통스럽게 로프나 하죠. 이런 게 너무 많이 쓰이니까. 아, 어떡해. 너무 아팠겠다. 잘리기 직전인 거죠. 아, 너무 불쌍해. 이건 뭐야? 거북이가 저렇게 자라서 저렇게 돼버렸네. 아, 잘한 거야. 근데 저게 그 콜라 그 왜 우리 캔 사면 위에 물려있는 그거잖아요. 그래, 저게 너무 단단해. 혼자 못 끊지. 교수님, 바다 생물들에게 가장 위험한 쓰레기가 뭔가요? 물론 생활 쓰레기도 많지만 해양 쓰레기 중에서 무려 절반을 차지하는 거는 다른 종류예요. 그물류 아닙니까? 그물. 낚시용품 네, 맞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아하. 낚싯줄, 부표, 밧줄 같은 어업 폐기물들이에요. 바다 사자의 목에 걸린 것은 바로 낚싯줄이에요. 모르겠어 진짜. 특히 오른쪽에 있는 건 청정 지역으로 여기 알려진 어떡해. 독도 바다 밑의 상황이거든요. 독도 근처 해역에는 무려 30톤의 쓰레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려진 어업 쓰레기에 해양 생물들이 이른바 유령 어업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휴야.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물들을 괴롭히는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동물들을 다치게 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건 바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스페인의 한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향유고래의 모습인데요. 고래 뱃속에서 나온 비닐봉지들이 엄청나죠. 네. 아 저걸 다 먹었어. 그 무게가 무려 29kg. 비닐봉지에 함께 페트병, 심지어 우산까지 총 47종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떡해. 먹고 소화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불쌍해. 이 사진은 북극 인근 스웨덴에서 촬영된 북극곰 사진인데요. 뭐야? 듣지 마. 뭘 먹고 있는 거야? 안 돼. 이 비닐봉지 또한 안에 음식을 담았다가 버려진 거라서 그 냄새로 인해서 먹이로 착각한 북극곰이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다를 떠도는 쓰레기를 청정 지역인 북극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왜 바닷가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진짜 인간이 문제다. 짜증난다.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야, 아 너무 작다. 야, 이거 그냥 먹게 되겠네. 그냥 먹는 거지 이거. 100%지. 어때요? 정말로 입자가 작아 보이죠? 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바람과 물에 의해서 플라스틱 표면이 깎이면서 지름 5mm 미만의 작은 알갱이로 부서진 건데요. 이게 최악일 것 같은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면 어디든 침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2005년에는 약 16조 개에서 2019년에 약 171개 조로 14년 만에 10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단이. 총무게는 무려 230톤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뿐 아니라 토양에서도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토양에서. 그럼 토양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과연 뭘까요? 비닐 아니야 비닐? 비닐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잡초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농업용 멀칭 필름이라는 건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해봤더니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멀칭 필름이나 농업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양이 무려 1,25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용 플라스틱은 약 50% 정도가 사용 후 수거가 되지 않아서 자연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아 그대로 토양에. 시간이 지나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토양에 스며들고 결국 농작물에 영향을 주게 되죠. 혹시 그럼 이거는 우리가 먹는 그 먹거리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땅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뿌리를 타고 식물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식물 내부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식물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저게 검은 점 같은 게 플라스틱이에요? 네, 이 까만 점들이 다 미세 말도 안 플라스틱입니다. 돼. 미세 플라스틱은 줄기를 타고 잎이나 열매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먹는 상추 쌈 같은데도 들어갈 수 네. 있겠네요 충분히.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이게 있죠. 상추도 못 먹겠네. 그럼 아무것도. 아무것도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러면은 그 교수님 오염된 농경지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뭐 정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 정화가 되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키운다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완두콩을 깨끗한 토양에 심어봤는데
거기서 새로 나온 완두콩은 어땠을까요? 안 설마. 깨끗했을 것 같아요. 설마 유전이 되는 거야? 다음 세대로.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어요. 식물이 한 번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면 토양과 상관없이 어미 세대 식물을 통해서 후세대 식물에게 대물림되는 현상까지 확인이 된 거죠. 진짜 소름이다. 와. 결국 새로운 땅에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떡하지 진짜? 그런데 이렇게 땅 위에 쌓일 대로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영향은 토양 오염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비와 바람 등에 의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강의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와. 특히 강에 꼭 필요한 존재인 이 생물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할 수 있는데요. 이 생물은 뭘까요? 강해? 프랑크톤인가?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물벼룩입니다. 아, 불배로. 벼룩같이 생겼네. 물벼룩이 있는 곳에 형광색 미세 플라스틱을 풀어봤거든요. 실험 결과 어떻게 됐을까?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뭐예요? 왜 이렇게 네온처럼 빛나지? 물벼룩의 생식기관, 소화기관, 알주머니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침투했습니다. 세상에. 심지어 아래 83%가 죽어버렸거든요. 어떡해. 물벼룩의 개체수가 감소한다면 강의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물벼룩이 없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랑 다름이 없어요. 아유, 진짜 이걸 참.